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봅시다. 이제 뭐 여러분 책에는 이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 좀 생소한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채에 대한 내용은 완전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보시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선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주 3층은 2000X 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시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10%,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8%, 만기 3년, 그 다음에 전환 조건은 액면가액 4만원당 액면 5천원에 보통주 한 주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청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이게 일단 액면이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사채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이게 일반 사채라고 하면, 자, 액면이자가 얼마죠? 액면이자가 8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액면이자를 8만원씩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 100만원을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일반 사채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 1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익숙한데 하죠, 이미. 8만원 나누기 1.1, 8만원 나누기 1.1의 제곱, 8만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100만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미 계산해 봤듯이 950263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얼마에 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액면 발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액면 발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회사가 인식할 전환권 대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는 95만 263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에 발행이 됐다고요? 100만 원에 발행이 됐다고요. 그 말은 결국 이 사채가 100만 원에 발행됐다는 얘기는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는 95만 263원 밖에 되지 않는데 100만 원에 발행했다. 즉 100만 원과 95만 263원의 차이, 즉 49737만큼은 어떻게 한다? 49737만큼은 어떻게 한다? 전환권에 대한 가치로 발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이걸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950263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사채에 대한 대가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현금 49737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뭐에 대한 대가로 들어왔다? 전환권에 대한 대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합해서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환권 대가는 이제 4973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나타낼 때는 보통 요걸 또 액면으로 보통 고치거든요. 사채를 이렇게 액면으로 100만 원으로 고치고,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일반 사채일 때는 어떻게 고쳤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썼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사채가 전환사채니까 전환사채라고 고치고,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닌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보통 전환사채를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딴 이유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 현금 100만 원, 전환사채 100만 원, 전환권 조정 49737, 전환권 대가 49737 이렇게 쓰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회계 처리가 처음부터 나왔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듭 좀 불편하셔도 제가 했듯이 사채에 대한 대가로 950263, 전환권에 대한 대가로 49737 이렇게 하고 요걸 전환권 조정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십니다. 그러시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계정의 성격이에요. 지금 전환권 조정하고 전환권 대가고요. 이름은 앞에 다 전환권이 붙었어요. 성은 전환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어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채권입니다. 다른 성격입니다. 이 전환권 대가는요, 자본입니다, 자본.
요거는 뭐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예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이라고, 자본. 이건 자본의 성격인데요. 전환권 조정은 이 부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부채의 차감 계정. 그래서 전환권 조정은 부채의 차감 계정이고 전환권 대가는 자본 계정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전환권 대가하고 전환권 조정은 홍길동하고 홍길동형의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부 호형을 못하죠. 예. 그래서 얘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그 성이 홍씨라고 다 그 홍씨가 아니죠, 그죠? 적서가 적서 차별했잖아요, 옛날에. 이것처럼 이것도 역시 뭡니까? 얘는 자본이고 얘는 부채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 계정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환권 조정은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마치 사채 할인 발행처럼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2001년 말에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항이잖아요. 그건 일반 사채로서의 이자 비용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5016,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2000X2년 1월 1일 날 전체 전환 사채 100만 원이 전환 청구를 받아 이루어졌다. 3번 문항 보세요. 사채의 보통주 전환 시 회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할 금액은 단 회사는 그 전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전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지금 950263 요거 나왔던 삼각표 우리 이미 기억하시죠? 예, 우리 사채에서 보시면 다시 옆에 간단하게 써볼게요. 2000X1년 1월 1일 날 950263이고 2000X1년 12월 31일 96529 8만원 16529 그래서 965289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사채를 우리 공부할 때 이미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자, 그 사채 전체가 전부 다 보통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장부가액이 965289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전환사채 965289. 물론 액면금액 빼기 전환권 조정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될 텐데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이걸 갖다 굳이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사채 순액은 이렇게 되고요. 자, 회사의 주식이 몇 주가 발행이 됩니까? 자, 보시면 그 액면가액 4만원당 보통주 5천원짜리 액면 한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총 100만원인데 전환사채 액면이 4만원당 한 주잖아요. 즉 25주가 발행이 된다는 거죠. 총 25주가 발행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25주 곱하기 액면가액 5천원 하니까 보통주 자본금이 12만 5천원이 됩니다. 자,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데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84028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까 문제 보면 단서 조항이 있죠. 전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전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전환권 대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전환권 대가 49737 대변에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49737.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요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얼마? 890016. 이걸 합해 보면 890016. 그래서 보통 전환사채 문제가 나왔다 하면 그 전환사채의 전환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거의 100%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얘기를 물어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단서로 해서 이렇게 전환권 대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거 대체하는 건 사실 선택적 회계 처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항 보시면요. 동전환사채에 별도 보장 수익률이 없었는데 아까는 뭐였죠? 1번 문항에서는 액면 발행이었는데 전환사채를 액면이 아니라 99만 원에 발행됐다면 할인 발행했네요. 이렇게 했다면 전환권 대가는 얼마냐 돼 있는데 자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는 똑같이 950263이잖아요. 4번. 그런데 요게 지금 100만 원에 발행이 된 게 아니라 99만 원에 발행됐으니까 99만 원하고 950263의 차이인 얼마? 이번에 39737이 되겠네요. 39737만큼이 얼마가 된다? 그 회사가 인식해야 할 전환권 대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다음에 이제 동전환사채의 보장 수익률이 9%인 경우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약간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5번하고 6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보장 수익률이 없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보장 수익률이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장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환사채가 일반 사채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채권입니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환사채를 갖다 투자를 했는데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사채의 원리금만 받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일반 사채에 투자했을 때보다 좋은 투자 수단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사채에다가 전환권을 얹어준 거기 때문에 일반 사채의 그냥 일반적인 수익률에 비해 가지고는 원리금만 받아 가지고는 수익률이 일반 사채보다 무조건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회사가 전환권을 갖다가 그 사채의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죠. 예, 투자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항을 갖다가 전환사채는 가끔 넣느냐 하면 만약에 전환권이 행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조금 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보장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지금 표시이자율은 8%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액면에 만약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액면 지금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환권을 그 만기까지 행사하지 못한다면 얼마까지는 보장해 주겠다? 9%까지는 내가 보장해 줄게 하는 게 보장 수익률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 현금 흐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뭐 교재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원래 지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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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받는 사채거든요. 자, 이런 일반 사채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보장 수익률을 9%라고 지금 했잖아요. 보장 수익률이 9%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매년 8만 원이 아닌 9만 원, 즉 만원을 더 준 요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9%가 되려고 했으면 1년 차에 8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됐어야 되고 또 2년 차에도 8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됐어야 되고 3년 차에도 8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수익률이 9%라고 하면 1년 말에 만 원, 2년 말에 만 원, 3년 말에 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1년 말에 만 원, 2년 말에 만 원을 그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왜 그래요? 전환권 행사가 결국 안 되는 거는 뭐죠? 3년도 만기가 돼야지 결정되는 거잖아요. 만기가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1년 말, 2년 만에 전환권이 행사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 만 원을 지금 지급할 수도 없는, 1년 말, 2년 말에 지급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만기에 지급하게 되는데 요 만 원에 돼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수익률 9%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 원 곱하기 1.09의 제곱이 되고요. 만 원 곱하기 1.09가 됩니다. 즉, 요 세 가지를 더한 거, 더한 값, 요거만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죠?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상환 할증금. 그러니까 만기에 100만 원의 원금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그 표시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추가로 아유 미안해 내가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32781이 됩니다. 32781. 그래서 32781 만기에 32781만큼을 더 주겠다라는 모양이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를 구해보면 값이 조금 바뀌게 되겠죠. 왜?
아까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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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이었는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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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만 2,781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8만원 나누기 1.1, 8만원 나누기 1.1의 제곱, 8만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더하기 1032,781 나누기 1.1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974,892.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5번에서 전환권 대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액면 발행됐으니까 100만원에서 974,862를 빼면 얼마가 된다? 값은 25108. 25108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문항을 풀어드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요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 생각에 아마 신용분석사에서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 전환권 행사 시의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여기 이제 보장 수익률이 있는 경우에 회계 처리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채로서의 가치는 현금, 차변에 현금 974,892 대변에 사채 974,892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환권 대가잖아요. 현금 25108 대변에 전환권 대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건데요. 자, 이 사채는 뭐다?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일단 고쳐야 되겠죠. 사채를 액면금액으로 고치게 되면 전환사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일단 이렇게 100만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나머지를 갖다가 다 전환권 조정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까는 된다며. 아까랑 지금 다르잖아요. 아까 1번 문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상환할증금이 있었잖아요. 이 상환할증금은 뭐예요? 만기의 액면금액. 100만 원하고 똑같은 시기에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얘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이라는 것도 잡아야 돼요. 상환할증금도 얼마? 32,781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고 이제 뭐가 되죠? 차이. 이 차이만큼이 전환권 조정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을 구해보니까 57,889. 이만큼이 전환권. 그래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습니까? 전환권 조정 계정에 잔액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이해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시험에도 회계 처리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 이렇게 회계 처리 끝날 때 들어가야 되는 계정을 물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예. 이렇게 하여 일단 그 사채와 복합 금융상품에 대해 가지고 일단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 교재를 거꾸로 조금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7장 유형자산으로 가세요. 자, 1번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서술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유형자산은 최초에 취득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0으로 한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도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과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큰 차이점인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니까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문 보면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산 상수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원가와 관련된 지출로 구성된다.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돼 있는데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지문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따른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처분 시점이 아니고 취득 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 보시면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이식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그래서 4번 지문이 맞아서 답이 되고요. 5번 지문.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면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기타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은 내부 이익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내부 이익도 포함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보시면, 대금 지급이 장기이연되는 유형자산의 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회사는 200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총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했는데 지급 조건은 기계장치 구입 시점에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무이자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소금을 매년 말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연금의 현가 계수는 2.4018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현재 가치 계수는 0.71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기계장치를 8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은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300만 원은 언제 지급한다? 매년 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죠. 즉, 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 시점에 5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년 말에 100만 원, 2년 말에 100만 원, 3년 말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자율은 몇 퍼센트다? 이자율은 12%. 그러니까 100만 원 나누기 1.12, 100만 원 나누기 1.12의 제곱, 100만 원 나누기 1.12의 세제곱인데요. 요걸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12, 1.12의 제곱, 1.12의 세제곱인데, 요 현가 계수를 여러분 책에서 주고 있죠. 얼마라고 주고 있습니까? 2.4018. 요거를 2.4018로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2401,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년차, 2년차, 3년차에 지급하는 가치가 2401,800이 되니까 여기 800만 원, 지금 당장 현금 지급한 500만 원까지 합해서 7401,800만큼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회사의 장기 미지급금은 명목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하면 2401,8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800만 원이며 틀렸죠? 예, 7401,80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장기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2401,800이고 2401,800이 기록될 수도 있고요. 300만 원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제가 풀이를 해뒀죠. 이건 두 가지 방식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2401,800이 있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야 되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3번 지문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7135,400 틀렸죠. 예,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7401,800이다. 맞죠? 4번 지문이 맞고요. 5번 장기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금액은 2401,800이고 맞네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 잔변에 598200이 기록된다. 자, 근데 요게 기록되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기록되면 안 되니까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성상에는 구형 복사기와의 교환으로 신형 복사기를 취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교환 시 구형 복사기의 장부가액은 만원, 취득원가는 3만원, 구형 복사기의 구입 가격은 5만원, 신형 복사기의 구입 가격은 5만원인데 교환 가치를 5천원으로 인정하고 잔액 4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 개성상이가 신형 복사기를 취득원가로 얼마로 기억해야 되느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산,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지만 교환에 포함된 금액이 공정 가치의 95%, 5만 원분에 4만 5천 원에 보면 95%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종 자산의 교환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보통 25%를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 가치를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신용 복사기는 취득가액은 공정 가치인 5만 원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천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현재 장부가액이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결국 칠판에 쓰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차면에 신용 복사기라고 쓸까요? 5만 원 쓰고, 다음에 이제 구기계가 이제 순액으로 쓰면 만 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순액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액. 그 다음에 회사가 현금 4만 5천 원을 지급했죠. 자, 요 차대변을 안 맞추는 금액이 결국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처분 손실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거 실무적으로 꽤나 좀 중요해요. 카페사는 2000X 1년 1월 1일 내용윤수 10년 잔존가치 없는 건물을 8천만 원 취득하면서 액면가액 2천만 원짜리 국채를 액면가액에 부수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강제로 떠안았다는 겁니다. 이게 국채를 우리가 강제로 사는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차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슨 무슨 교통채권인가 사잖아요. 그죠? 만기 더럽게 길고, 그죠? 그리고 만기 돼봤자 액면밖에 못 받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바로 할인해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말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아까워서 또 그냥 샀어요. 그래서 만기 아직도 보니까 사산 지 꽤 오래되는데 아직도 남았더라고요, 만기가. 야간에 카페사는 이 채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며 채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상환기간은 발행 후 5년 후의 일시상환이고 액면가액이 1%, 시장 이자율은 8%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지우고 하겠습니다. 액면 이자가 몇 퍼센트죠? 액면 이자율이 1%고, 액면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자가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씩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기 몇 년? 만기 5년. 그래서 해마다 20만 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쭉 20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만기에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이런 채권인데요. 자, 유효이자율은 몇 퍼센트? 8%. 그러니까 20만 원 나누기 1.08. 20만 원 나누기 1.08의 제곱. 20만 원 나누기 1.08의 5승.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1.08의 5승이거든요. 요걸 여러분 책에 이제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3.99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현가계수가 0.68. 이걸로 구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398,000이 됩니다. 14398,000이 되는데, 자, 14398,000인 걸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이걸 2천만 원에 강제로 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채권을 갖다 강제로 삼으로써 회사에는 얼마의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560만 2천 원의 손해를 보죠. 560만 2천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60만 2천 원의 손해를 본 걸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만큼도 뭘로 가야 된다? 건물의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하지만 가치가 1,439만 8천 원밖에 안 되니까 요 차이 560만 2천 원만큼 이 차이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간다? 아니라고요. 요거만큼도 건물을 갖다 매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급했던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만큼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건물의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래 현금 8천만 원에다가 여기 요만큼을 가산을 하게 되면 결국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85602,000이 되고요. 85602,000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뭘 구하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용연수 10년이니까 요거 나누기 10 하니까 얼마가 돼요? 8560200에서 8560200이 감가상각비.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나오는데 이자 수익은 뭐가 되겠어요? 14398,000 요게 채권의 잔고가액이잖아요. 요 곱하기 지금 이자율 몇 %예요? 8%죠. 그래서 8%에서 구해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역시 1151840 1151840이 될 거다. 아시겠죠? 실무적으로 제 감사하러 나가보면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데 생뚱맞게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게 꼭 나와요. 그거 보면 제가 딱 보면 차 샀구나. 아니면 이런 거구나. 거의 차 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 차량을 구입하면서 산 건데 보통 회계 담당 직원들이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겼으니까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틀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